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까지 세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양도소득세의 4대 과세 요건에서 첫 번째 납세 의무자, 두 번째 과세 대상,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했던 과세 표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율.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제 7번째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세율. 자, 이 세율도 뭐 단독적으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가 있고, 이제 양도소득세 전반적인 것의 하나의 보기 정도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하튼 단독으로 출제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세율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율은 결국은 무엇이 출제되느냐? 결국은 출제자 의도는 자산별, 그리고 보유 기간별, 세율의 차이점을 과연 우리 수험생들이 구별할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 시험은 차이점 구별이죠. 차이점. 그래서 서로 뒤섞여 놨을 때, 아니면 아닌 거를 가져와서 서술을 했을 때 그게 너 틀렸구나 이렇게 탁 이렇게 꼬집어낼 수 있는 거. 객관식은 결국은 그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자, 7번째 테마 세율입니다. 자, 여기서 봤듯이 우리가 자산별로 먼저,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말이죠, 무조건 세율 이렇게 쫓지 마시고 먼저 이게 자산이 무엇인지 그 자산별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산은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그룹, 2그룹, 3그룹. 결국은 앞에 두 번째 과세 요건인 과세 대상의 문제죠. 과세 대상은 너무 중요해요.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실까요? 저기 제주 또 푸른 바다 옆에 사시는 분 한번 외쳐봅시다. 안 들리네요. 제주도가 너무 멉니다. 좀 제가 해야죠. 자, 첫 번째 우리 1그룹에는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마지막 기타 자산이 있었죠. 그 다음에 2그룹은 주식 및 출자 지분, 주식, 그리고 3그룹은 파생상품. 이제 이 파생상품은 내년 2016년부터 적용이 되죠, 시행이. 그래서 사실 올해 시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 그럼 우리는 그 중에서도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우리는 그걸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 시험에서는. 자, 그래서 먼저 이 자산을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우리 7번째 테마 세율 그 표를 보시면은 1그룹, 2그룹, 3그룹은 아직 안 적어놨죠? 그래서 파생상품을 말하겠어요? 그래서 2그룹하고 3그룹은 그냥 눈으로 그냥 슬쩍 그냥 보는 정도? 지금 굳이 이거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만약에 출제했다. 그 사람은 이게 출제위원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지 주식 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파생상품 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그룹, 요게 이제 메인이 되겠죠. 그리고 보면은 보유기간을 또 이렇게 쪼개놨죠. 그래서 또 보유기간이 두 번째로는 중요한 테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 기준이 먼저, 그 언급된 시험에 기술된 자산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두 번째, 보유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자, 보유기간은 우리가 취득일부터 해서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우리 취득의 시기, 양도의 시기, 그래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라는 하나의 테마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그룹 보니까 부동산, 우리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이제 기타 자산,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쪼개지네요. 과세 대상은 세 개로 쪼개지는데 여기 세율에서는 두 개로 쪼개집니다. 자, 보니까 우리 미등기, 미등기 가장 미워하죠. 가장 괘씸하게 보는 애가 바로 이 미등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앞에 과세 표준 계산 흐름도 할 때 미등기한테 혜택을 주지 않았던 게 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미등기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미워요. 걔를 찍히네요. 괘씸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괘씸죄예요. 그래서 70%.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100분의 70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우리 국세는 종합 부동산세 빼고 나머지 국세는 우리 100분율을 사용하니까 지방세는 이제 1000분율을 사용하고, 그러면 시험에 나오더라도 난 70%였는데 왜 없지? 그러지 말고 100분의 70, 70%. 선생님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한번 알아두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 미등기 자산 세율 7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미등기는 국내는 그래요, 그렇죠? 국내 부동산인데 미등기였어. 70% 때린다 이게. 국외는 어떨까요? 내가 중국, 미국에 이렇게 또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어떻게 할까요? 카자흐스탄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여기 70% 때릴까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우리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나라에 등기 제도가 있을까요? 쌤, 제가 좀 알아요. 거기 살아서 제가 교포거든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에서도 물론 이렇게 좀 옛날에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진짜로 저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공부하시는 분이 진짜라고요. 진짜로. 기출 문제지.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택배비가 훨씬 비싼데 이렇게 받아가시는 캐나다. 혹시 캐나다 아직도 공부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거기 좋아요. 그럼 하나만 제가 더 들어볼까요? 짐바브웨. 파푸아뉴기니아. 모르잖아요, 우리가. 부스층이 딱 가가지고 우리 점검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그거는 판단이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중과세율 70%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등기를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설사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나라 등기제도 같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따라서 국외 자산은 서로 미등기라 할지라도 7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기본세율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기본세율 보면 6에서 38% 돼 있잖아요. 우리가 쭉 이제 나머지 뒤에 잡다한 테마로 해서 쭉 넘겨보시면 끝에 14번째 테마 가지고 국내자산 양도, 국외자산 양도 있죠. 거기 국외자산 양도에 보시면은 세율을 한번 보세요. 미등기 부동산 70% 중과세율 국내자산은. 근데 국외자산은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 별도 세율 없음. 즉 별도의 중과세율 70%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본세율 6에서 38% 5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겠죠.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국내 이런 표현이 있는지 국외 이런 표현이 체킹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전제가 국내 미등기 자산 70%, 100분의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의 반대말은 이제 등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 자산 보면은, 자, 다시 앞으로 세율표로 보는 거예요. 자, 1년 미만하면은, 보유하면은 50%. 그렇죠? 50%. 그런데 괄호에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뭐예요? 40%. 왜요? 세법에 그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아마도 제 추정컨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의식주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혜택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40%. 그렇죠? 40%. 조합원 입주권은 이게 주택이 아니죠. 근데 왜 40%예요? 세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근데 사실 조합원 입주권은 뭐예요? 오래 살다가 내가 재건축, 재개발되면은 이게 받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살았나요? 그렇죠, 살았죠. 오케이? 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 주택이 아니지만. 그래서 40%. 이거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그쵸, 우리 40%. 그죠? 주택 상가는. 근데 토지 상가는. 근데 이제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역시 혜택을 줘요. 기본세율 적용합니다. 6에서 38% 기본 베이직 세율을 적용해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이상 보유하면 이제 비로소 이제 기본세율 6에서 38%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기타 자산은 뭐 나머지 다 똑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파란 펜 준비하셨죠? 거기 맨 마지막 칸에 그 차등 비례세율 있죠? 자, 비례세율에다 파란 펜 밑줄.
그리고 밑에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있죠? 자, 누진세율이다 파란펜 몇 줄. 아,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세율은 비례세율도 있고, 그렇죠? 누진세율도 있구나. 아, 이렇게. 그리고 검정펜. 자, 세율에서 70, 50, 40, 그리고 40, 6에서 38, 또 6에서 38. 검정펜으로서 명확하게 우리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주식,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버려도 돼요, 사실. 선생님, 파생상품 어떻게 되나요? 저도 몰라요. 20%가 적용이 됩니다. 파생상품은. 자, 왜 사실 파생상품을 할 필요가 없냐면, 우리 시험의 정답의 기준은 본공고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본공고1.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26회 같은 경우는 7월 22일 날 본공고가 났죠. 그래서 우리 10월 24일 날 토요일 날 보잖아요. 그래서 7월 22일 현재 7월 22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를 하고 정답도 그 기준에서 정답을 체킹을 합니다. 따라서 개정은 됐지만 파생상품이 개정됐거든요. 근데 시행이 2016년이란 말이에요. 2015년 7월 22일 시험 공고일 현재, 본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2016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출제할 수가 없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나 좀 섭섭하시면 그냥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초과 누진세율, 이런 표현을 썼죠. 초과 누진세율. 자, 우리 과세표준세율이 있는데, 자, 1,200만 원, 그러니까 기본세율 6에서 38%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과세표준이, 과표가 앞에 이제 과세표준 계산하면서 쭉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1,200만 원 이하면은 6%, 출발 전상이 뭐예요? 6% 적용됩니다. 5%면은 외우기 좋을 텐데 왜 6%일까요? 모르죠, 뭐 저야. 자, 그래서 6%, 이거 암기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냥 바로 15%가 아니라 일단 72만 원 매겨 놓고요. 1,2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5% 나온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15%가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누진세율인데 그냥 이런 누진세율은 초과 분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과 누진세율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계단이 5개 계단이니까 5단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72만 원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1,200만 원에다가 앞에 6%였잖아요. 1,200만 원 곱하기 6% 하면은 72만 원이 나오죠. 콜에서. 아, 그렇구나.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4,600만 원 초과해서 초과하고 초과하는데 8,8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582만 원 플러스 4,600만 원 초과 금액이 또 24%죠. 그렇죠. 582만 원은 어떻게 나왔겠어요? 앞에 1,200만 원 곱하기 6%하고 플러스 4,600에서 1,200을 빼야 되겠죠. 그 초과에 대해서 24%니까 그러면 그 사이 1,200하고 4,600 사이 그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3,400만 원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앞에 15%를 곱해주면 그렇죠. 자, 그 두 개를 딱 더해주면 582만 원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쭉쭉. 그러니까 뭐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기본세율 6에서 38% 요 숫자 정도만 우리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 실수로 그 과세표준에 동그라미 4번 보면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됐잖아요. 3억 원을 갖다가 1억 5천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얼마요? 1억 5천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억 5천만 원 초과는 3,760만 원 플러스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 38%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세율에서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산별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유 기간을 판단해서 그 세율을 딱딱딱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보유 기간 요거 한번 보죠. 근데 보유 기간은 쉽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 보유 기간인데 자,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있다.
어떤 경우 문제냐면 요 취득일을 산정하는데 취득일을 언제로 잡는지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구분해 보니까 말이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상속의 상속. 그죠? 상속에다가 양도할 수 있잖아요. 상속에 의한 취득을 해서 나중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 양도인데 좀 괘씸한 양도가 있죠. 미등기보다는 좀 덜하지만 뭐죠?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이거 금지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 우리 앞에 바로 앞 페이지 보면 양도소득 부당회계 계산 부인 그 제도 있죠. 거기 2항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날개박스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2월 과세 양도소득 회피하기 위해서 그건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보죠. 자, 상속은 우리 지금 하는 것은 세율이잖아요. 근데 앞에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기도 이제 보유라는 표현이죠, 그죠? 보유, 장기보유, 그죠? 3년 이상, 그죠? 3년 이상 뭘 보유했을 때 토지, 건물, 그리고 원조합원 입주권, 승계 말고요. 자, 그런 경우에 3년 이상 보유한 뭐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려는데, 자, 상속에 의해서 내가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냐? 취득일을 상속 개시일부터 이렇게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상속 개시일부터 내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거죠. 우리 실질과세의 원칙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언제 취득한 거예요? 과거로 가서 아버님 돌아가시 생전에 가서 취득하잖아요. 취득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럼 막 싸움 일어나고 난리죠. 지금 최근에 막 모 그룹도 그렇잖아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상속을 개시한 날이 네가 진짜 취득한 날이지? 이 말이 맞죠, 사실 상식적으로. 응? 아버님 안 돌아가셨는데 내가 취득했다. 불효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속 개시, 즉 상속 개시는 결국 뭐예요? 피상속인 사망일이 되겠죠. 망자의 사망일. 자, 이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말이죠.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취득한 걸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뭐예요? 요거 어떤 게 유리한가요? 밑에 게 유리하죠. 더 오래 보유한 걸로 봐서 더 큰 혜택을 받지 않겠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비율이 달랐잖아요. 오래 보유할수록 많이 그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밑에 게 유리해요. 이쁜 짓을 했을 경우죠. 이쁜 짓. 어떤 경우? 가업상속. 기업인들이 가업을 갖다가 이렇게 상속하는 경우죠. 가업. 가업을, 아버님 가업을 이렇게 상속하고, 그래서 이게, 이거는 가업상속의 경우. 가업, 상속의 경우. 그렇죠. 자, 그에 반해서 우리 세율 적용할 때는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상속이 피상속인이 망자께서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봐줘요. 예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기 예외죠. 좀 다르죠.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쌤, 이게 특별히 큰 차이가 있나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볼까요? 갑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 아버지인데, 아버지께서, 그죠? 토지를 갖다가, 토지를 이렇게 보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토지를 1년, 예컨대 6개월을 보유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제 상속이 됐어요, 상속. 자녀가 이제 상속을 했어요. 우리 자녀입니다. 자녀가 상속을 했는데, 자녀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아버님이 1년 6개월 보유했으니까 나도 한 1년 6개월 보유해야지. 정말 효자죠. 자, 1년 6개월 보유를 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봅시다. 자, 이 아들의 경우에, 자, 가업상속은 아니에요. 이 아들의 경우에 과연 나중에 이제 이렇게 1년 6개월 보유하다가 이렇게 양도를 했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상속은 어때요? 상속 개시일부터 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몇 년 몇 개월? 그렇죠. 1년 6개월을 그냥 보유한 거죠. 자기가. 그렇죠? 상속 개시일부터 해서 양도니까 딱 보니까 1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뭐예요? 1년 6개월 보유 연계돼요. 을은. 그렇죠.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 토지 등기됐어요. 근데 몇 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보유.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받지를 못하게 되네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오케이?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합산해줬다. 가압상속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인가요? 그렇죠. 3년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3년이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장기 보유 여기 경우는 혜택을 받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자, 이런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자, 세율은 어떨까요? 세율은 몇 프로가 적용이 될까요? 몇 프로? 자, 세율은 먼저 뭘 따진다? 자산. 자산이 뭡니까? 토지, 부동산이죠. 보유 기간을 따져요. 보유 기간 얼마입니까? 자,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날이죠. 피상속인, 아버님께서 자산을 취득한 날. 그때부터 해서 이렇게 보유 기간, 여보, 아들 거 합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3년이 되죠. 여기는 3년이 됩니다. 오케이? 자, 3년이면은 얼마?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 기본 세율 6에서 38%의 세율이 되는 거죠.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겠죠. 암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두 문자를 따서 암기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소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 간다. 원칙을 외웁시다. 장상. 자, 세율은 뭐예요? 세율은 그렇죠.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날. 그래서 어떻게 외워요? 장상. 뭐라고요? 장상 세피. 한번 외쳐봅시다. 장상 세피. 이거 외우지 않으시면은 그죠? 새끼손가락에 피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업하고 있는 수업. 이렇게 외워야 되니까 제가 문제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합격하신다면은 그래서 장상세피. 우리 세종대왕께서 정말 한글을 잘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논다고. 무식한 말로 유유상종. 글자도 그래요. 보세요. 이응, 이. 외우면 장땡이죠, 뭐. 자, 그래서 장상세피. 절대 잊어먹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율 과세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 양도소득세 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증여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해서 그 양도일까지 해서 이걸 본다. 그렇죠? 그래서 취득의 시기를 갖다가 증여자가 자산을, 그 남편이라고 했죠? 에서 자산을 취득한 날, 그때부터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그 수종자 와이프가 양도한 날, 그때까지 해서 다 그거는 좀 이렇게 합산해 주죠. 자, 그렇게 우리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 할증세율, 뭐 양도세율은 뭐 이게 다, 근데 이게 지금 복잡하게 좀 돼가고 있습니다. 파생상품도 지금 들어가 있고 해서 이거 그냥 다 지워버리시고요. 그냥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초과 누진세율 표 밑에 있죠. 거기다가 탄력세율 제도가 있다. 그냥 양도소득은 뭐예요? 탄력세율 제도가 있다. 그 정도만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둘 이상의 세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이상의 세율. 뭐라고요? 둘 이상의 세율. 선생님,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주택인데 미등기 주택이었죠. 미등기 주택을 그죠? 1개월 보유하다가 이렇게 양도를 했어요. 미등기 주택을 뭐예요? 1개월 보유하다가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등기니까 70%죠. 그 다음에 1개월 보유니까 1년 미만 보유했죠. 주택은 뭐예요? 그죠. 40%죠. 그러면 70%, 40%가 있잖아요. 어떤 거 적용한다? 과세권자는 욕심이 많다고요. 그죠? 늘 과세권자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럼 뭐예요? 70%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40%가 아니라.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율까지 해서 앞에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까지 해서 과세 요건을 모조리 정리를 했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이제 과세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뭐가 있겠어요? 안과세, 비과세, 그리고 플러스 알파하면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럼 얘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